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2월 20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2015년도의 마지막 서울경마입니다. 마지막 서울경마. 예, 다사다난을 했던 서울경마인데, 예, 지금 이제 지나간 일을 해보면 서울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변 연출이 많았고, 또 문세영이라는 건축한 기수가 성수를 쌓으면서 멋지게 활약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또 뭐 중간중간에 배당도 터지고 또 안정된 흐름도 이어지고 또 외국 용병들이 와서 또 배당도 좀 터뜨리고 멋진 기승들도 보여주고 뭐 이래저래 조금 재밌었던 서울경마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타는 작년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서울경마는 작년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반대로 부산 제주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경마를 한번 잘해보는 그런 해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자, 어쨌든 뭐 다사다난했던 서울경마가 이번 주 경마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부산하고 제주만 시행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지금 적중 내용이 쭉 보시다시피 금요일하고 토요일날은 잘했고요, 대승을 했고, 일요일날은 후반부에 못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남았는데, 자, 이번 주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토요경마는 이제 일요경마가 총 15개 경주로 서울경마만 시행이 됩니다. 부산이 이번 주에 휴장이기 때문에 서울경마만 총 15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마지막 휴장 이걸 앞두고 시행이 되는 그런 경마주간이라 해서 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한두 개 경주는 아마 터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휴장 전하고 휴장 이후에 한 번씩 배당을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손님들을 채우고 휴장에 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고, 또 1년 평균 평균 배당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999가 한 번씩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일요경마는 배당이 터지는 경우는 분명히 나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요즘 1경주는 이제 전력 위석에 10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 많은데, 자, 오늘은 이 6번 성불 오름이란 마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휴양마들과 주행검사를 받았던 마필인데, 재검마들과 주행검사를 받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졌어요. 초반에 순발력도 굉장히 좋았고 종반 탄력도 굉장히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뜻 보면은 등수에서 좀 밀려서 6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 성불오름은 전개상 선행까지도 가능하고 전반적인 능력 자체도 가장 출중한 마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6번 성불오름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 2경주로 간단하게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2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7번 초원에 참가하는 나름 데뷔전에서 걸출한 능력을 보여준 마필을 필두로 해서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일단 7번 초원의 참가는 데뷔전 시 보여준 능력이라면 거리가 1200km 늘어났다 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고, 자, 이번에도 전개상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어찌됐든 7번 초원의 참가는 뭐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후차권이 문제인데, 2번 기모아 런치도 이번 편성에서는 지난번에 아쉽게 3착을 차지했지만 직접 급상승에 따른 경기로 하강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패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연투를 할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고 좀 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10번이 매니베트도 이번 교신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전부 이렇게 세게 보진 않아요. 전부 이렇게 세게 보진 않고 오히려 2번 기모아 런치가 굉장히 좋지 않느냐. 2번 기모아 런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4번이 하이베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오히려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마겸 여파로 인해서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서 오히려 2번 기모아 런치나 4번 하이베트 같은 마필들이 이번 경기에는 후차권으로서 간신권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일요제 3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 3경주에서는 어린 성장마 간의 일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누구를 충마로 선정을 하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이번 동력빛이란 마필이 괜찮은데 사실상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38조에 박태종 기수가 그러니까 지금 프리기술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38조에서 대부분 이제 박흥진 마방에서 박태종 기수가 오래 있었는데 그 마방에 인기 많은 기승을 하면 박태종 기수가 입상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좀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편성에서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2번 동력빛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간신권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팔리는 마필들보다 오히려 이번 경주에서는 숨어있는 보편권 마필이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로 중배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마 및 성장마 편성은 강타가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일요제 3경주 성장마 편성 한번 멋지게 강타가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경주도 출전수가 총 14주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경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하죠.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당일 배당판에서는 5번 뭐 지상비행이라든지 또 6번 합작품이라든지 또 7번이 왕바우라든지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편성인데 과연 이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입니다.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물론 이들 마필들이 입상권에 어느 정도 근사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변 연출이 가능한 편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편성은 의외로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의외의 보편권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라 강타는 이번 경주에서 가감하게 10번이 베스트 테이커라는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베스트 테이커. 아니 무슨 생뚱맞게 10번 베스트 테이커야. 그런데다가 또 등짝도 지하주 기술이고 16전을 치르는 동안 15전을 치르는 동안 2착 한 번밖에 못했던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이 뭐가 좋다고 이 마필을 추천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 편성의 특징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런데다 거리가 1300입니다. 그런데다 3세 이하 마필들의 일전인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기복형 마필들을 위주로 해서 짜여져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배의 인기권 전력들이 오히려 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고 의외로 기복형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의외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강타는 이 10번 베스트 테이커라는 마필을 아주 재밌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1번이 티즈킹 선행을 가서 지난번에 1승을 했는데 검증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 갖고서 무조건 대가리다? 전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많은 판인되면 조금은 좀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번 경주도 배당이 어마어마하게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어떤 마필을 노림수로 갖고 노려볼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강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팔리는 마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약하게 보고 오히려 덜덜하게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강력하게 노림수를 갖고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두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강타는 그 마필을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중배당 이상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간신권 마필로 그나마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 닥터 Y라는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시 과연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선행은 제가 보기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번 닥터 Y는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 필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강타의 대가리 마필은 따로 있다고, 보편권 마필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5경주에서는 역시나 선행을 갈 수 있는 8번 닥터와이는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당형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의 승부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가 첫 번째, 4경주가 조용한, 5경주가 이제 준비의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때려보는 오전장 3개의 승부처에서, 자, 일단 배팅 자금을 두둑하게 만들고 시작을 해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직전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4번 신조대엽이라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편성인데, 강타 역시도 이번 편성에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왜 못 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도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4번 신조대엽에 대해서는 믿고 때릴 수 있는 배팅권의 충마가 아니냐, 요렇게까지도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라 저는 4번 신조대엽은 무조건 읽어주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 잘 나가도 되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다 되는 마필인데, 배당권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다들 고만고만한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만에 하나 배당을 노린다면 이 12번 대일신하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한번 재밌게 보고 싶어요. 12번 대일신하, 요 마필이 사실상 주행검사 때 굉장히 종반 탄력도 괜찮았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보여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데뷔전과 이전주에 가서 더 못 뛰었어요. 오히려 더 못 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만에 하나 배당을 노린다면 저는 이 12번 대인신하라는 마필을 한번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에서는 4번 신조대역과 배당권 마필로는 12번 대인신하를 언급을 드리면서 다음 일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7경기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너나 없이 팔리는 마필들은 은근히 있을 것 같은데 누가 강력한 축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게 무조건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팔리는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종반 뚝심이 무서운 면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12번 청계가 강력하게 이번에도 훈련 상태가 좋기 때문에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글쎄요, 직전에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주 시에는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12번 청계는 그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11번 이 가속 돌풍이란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좀 재미나게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 편성 자체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싫다거나 12번 청계 같은 마필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인데 이런 마필들이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종반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이 이제 막판 역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뚝심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강타가 보는 견지에선 11번 이 가솔 도풍이 가장 추임력 측면에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에는 저는 이 11번 가속 돌풍이란 마필 아주 재미나게 보는 마필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엉길 수 있는 마필 동반자로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도 보이는 인기마가 아닌 숨어있는 배당권 전력으로서 금강균시 계속적으로 상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실패를 하고 착승권 정도에만 머물고 있는 보병만을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려서 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 중매당으로 한번 멋지게 승부수를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경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일 8경주 오늘 강타의 후반부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 토요일 8경주도 뚜렷한 충막감의 마필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팔리죠. 5번 퀸크리켓도 팔릴 거고 7번 승자한이도 팔릴 거고 다들 고만고만하게 팔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사실상 뭐 터치 프라잉도 좀 팔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무조건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은근히 배당의 요소도 안고 있는 경주이고 터진다고 해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야말로 난타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7번 승자한이가 괜찮은데 이번 경주시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느냐예요. 근데 어찌됐든 7번 승자한이를 이 편성에서 뺄 수 있는 건 마필은 아니거든요.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해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말걸음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행을 가지 못하자 이제 나름 졸전을 펼쳤던 마필인데, 이번 편성에서는 어찌됐든 선행의 가능성도 조금은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리는 아니지만 7번 승자하기는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 마필을 추천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단통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운데 어느 마필을 단통으로 때릴지 여부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경주라서 요 경주는 좀 조심을 요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7번 승자한이는 배팅군에 안착을 시키면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도 저배당이 아닌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팔리는 마필도 뭐 5번 퀸크리켓이니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거기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구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경주라고 말씀을 드린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선두권의 매기를 떨칠 것이냐 아니면 종반 뚝심의 마필들이 이제 막판에 역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쉽지 않은 경주죠.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선두권에서 매기를 떨칠 수 있는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상 일단 3번 동반의 대항이란 마필이 근간에 꾸준한 경주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어찌됐든 간에 3번 동반의 대항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8경주 때 승자한이를
대가리나 단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배팅거리는 안착을 그냥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5번 퀸키르키시라든지 10번 터치프라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언급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 구경주에서는 동반의 대항을 놓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때리는 마필이다. 이번에는 얘를 대가리를 놓고 때려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만에 하나 현장에서 얘와 버금가게 보는 마필이 10번이 정상오름이란 마필인데 이 두 마필 중에서 상태가 좋은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 동반의 대항도 좋고 10번 정상으로도 좋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장 상태까지 두 마리 중에서 좋은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어느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 혼합 3경주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4급에서 2변이 연출을 됐고, 요번에는 이 3급에서 2변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만은 당연히 12번 휴즈로드입니다. 휴즈로드가 인기만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얘가 대가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아마. 글쎄요. 얘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12번 휴즈로드가 지난번에 이어서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니콜라를 믿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니콜라가 근간에 보여준 게 뭐예요? 인기만 타고 자빠이 된 것밖에 뭐 보여준 게 뭐 있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12번 휴즈로드를 짜는 수는 없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또 무조건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마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2번 휴즈로드를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고 당연히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지만 강력한 대가리와 단통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마필을 추천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10경주 UCC 메인 승부처 역시도 보이는 인기만 싸움이 아니라 숨어있는 보병권 전력들이 선전을 하면서 2변 연출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 단통이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루제 11경주 이세마 혼합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루제 11경주 이세마 특별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근간에 거의 뭐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해서 그야말로 상당한 각축전이 예측되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소왕자도 기본적으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5번 듀스윈드컵도 금강경시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고 있지만 3군에서 이미 강자와의 경험과 경주거리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 때문에 역시나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듀스윈드컵과 9번 미소왕자는 기본적인 전력상 배팅거리는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 마필들은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자, 문제는 여기서 어떤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번 9번을 베이스로 깔고 가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강하게 읽어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6번 강북 70도 안 되는 마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2번 OS 하답도 기본적인 능력상 안 되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마필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OS 하답은 14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불안해 보이고, 6번 강북 70은 1200과 1300에서 선행과 선임을 오가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7번 강복 70이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5번, 6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일본 와이키키 역시도 일반 경주라면 충분히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권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추천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저는 어찌됐든 9번 미소왕자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9번 미소왕자는 어찌됐든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은 없고요. 저는 9번 미소왕자를 놓고 1번 와이키키, 그 다음에 6번 강복지심, 주스 넣고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권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12경주 현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현장 승부처에서 붙어를 보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 승부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이번 12경주 역시도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어떤 마필이 무조건 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보병권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기존의 인기마보다는 보병권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떤 마필들에게 세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뭐 팔리는 마필이야 뭐 10번 빅세븐이든지 뭐 이런저런 다 팔릴 것 같은데, 이들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숨어있는 보병권 마필들이 관심권 마필인데, 요번 경주에서 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는 저는 이 2번 썬더스텝이란 마필을 말씀을 드릴게요. 썬더스텝이란 마필이 인기를 아주 많이 모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마필은 1400경주에서 이미 이상엽 기수가 계승을 해서 올 3월 15일 날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하다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시 예전의 능력으로 회복돼 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마필이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썬더스텝 같은 마필, 요런 마필을 아주 재미나게 보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현장 승부처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3경주로서 역시나 후반부 중매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 신규 강자가 이번에도 인기마로 팔리는 편성인데, 지난번에도 약하게 봤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멋지게 이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강타가 키오를 맞았던 경주입니다. 아따 뜨겁다 네가 와버렸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던 그런 편성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2번 골드 마운틴이란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는 사실상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름 출중한 경쟁력 있는 말걸음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는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훈련 상태는 최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능력의 베스트만 보여준다면 이번 골드 마운틴이 충분히 자력 입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저는 이번 골드 마운틴을 놓고 때리는 후반부 준비행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등급 경주인데요. 일단 외관상으로만 놓고 보면 3번 한금탑과 10번 피노누아 가장 우수한 경주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편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이 두 마리가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는 오히려 10번 이 피노누아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지난번에 제주특별도지상의 대상 경주에서 피노누아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는데 퀸즈블레이드에게 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능력을 이거보다 더 끌어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빙을 시도한 뒤 2차게 머물렀는데, 야, 이게 전개가 조금 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뭐 대가리는 10번 피노누아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3번이 한금탑이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인데,
저는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권 전력에서는 3번 황금탑이 좀 불안하다고 보고 싶고, 오히려 10번 피노누아는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황금탑은 짤로, 그 다음에 10번 피노누아는 대가리,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로제 15경주 마지막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주는 원래 강타에 이제 끝장 승부처로 하려고 그랬던 경주인데,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승부처가 많다 보니까, 요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경주로 돌렸는데, 요번 경주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4번 스페셜 암호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승부기가 없어서 안 된 건지, 아니면 박현우가 못 타서 못 온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갑니다. 물론 경주력이 하강을 했으니까 박현우가 못한 것은 당연한데 승부의지가 없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지난번보다 더 뛸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번 바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까지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라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4번만은 믿고 때리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뭐 1번 머스탱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3번 시티레이스라든지, 7번 썬더캣이라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팔릴 수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1번 머스탱선이 강력하게 팔리기 때문에 이 마필을 안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근간에 이제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경주력 향상을 이끌어냈던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3번 시티레이스가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4번 스페셜함으로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5경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두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배당말이라든지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말이라든지 전반적인 흐름의 자체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 1호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자, 서울 경마의 마지막 유정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강타가 한번 멋진 대승으로 이끌어 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부산 제주 코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